네, 안녕하세요. 물리강 송진수입니다.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 모의고사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는 예상 점수가 70점이고요. 그리 높은 건 아니긴 합니다. 1등급 컷이 46점으로 예상이 되고 아주 적정한 난이도의 모의고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고3 학생들, 현역 학생들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생이 들어가면 조금 더 등급 컷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난이도나 구성이 괜찮은 모의고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답률 높은 5문제 먼저 해결을 해볼 건데 20번, 19번, 18번, 4번, 17번 이렇게 5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순서대로 해결할 겁니다. 역시나 역학이 고난도 문제로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3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 자기장과 이중성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번부터 바로 해결을 해보죠. 이제는 좀 어느덧 익숙한 형태인데 차분하게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3가지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자,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자, 요거 비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를 k라고 한다면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2v로 움직였을 때 운동에너지는 4k가 된다. 이런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 탄성 충돌 상황이 제시가 됐어요. 자, 탄성 충돌, 충돌하기 전과 후에 에너지의 손실이 없어요. 자, 에너지 손실이 없는 충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충돌하기 전과 후에 상대 속도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충돌하기 전엔 가까워지고 충돌 후엔 멀어지는데 그 가까워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3번째. 자, 에너지 관계식. 처음 에너지, 손실 에너지, 나중 에너지. 자, 이걸 차분하게 작성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상황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조건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질량은 B가 A의 3배다. 그러면 A의 질량 M, B의 질량 3M. 그런데 충돌 직후 운동 에너지는 A가 2, B가 3이. 그럼 질량은 같은데 에너지가 1대 3이니까 속력이 서로 같구나. 충돌 직후에 A와 B의 속력은 같구나. 그럼 V라고 표현되죠. 자, 탄성 충돌을 하는데 충돌한 후에 V 멀어지고 V 멀어져요. 총 2V 멀어지죠. 그럼 충돌하기 전에는 2V만큼 가까워져야 됩니다. B가 정지해 있으니까 A가 2V로 다가가는구나. 자, 그럼 충돌 상황 분석을 했고요. 이제 차분하게 작성을 해 볼 건데 자, 여기서는 A에 대해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충돌 전까지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슝 이렇게 올라갈 때 자, 낙하라고 하지 말고 충돌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 충돌 전 그리고 A에 대해서 충돌 후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 활용하기 위해서 B에 대해서 충돌 후 이렇게 나눠서 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식 세워보죠. 자,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이제로예요. 자, 그러면 A는 질량 M짜리가 처음에 4H 높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충돌하기 전에 A는 4P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근데 마찰 구간 지나면서 이제로만큼 에너지가 손실돼. 그랬더니 질량 M짜리가 2V로 움직여요. 그럼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K라고 써도 되지만 문제에서 E라는 문자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질량 M짜리가 2V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4E 그리고 높이가 H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P 이렇게 식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활용을 해볼 건데 높이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량은 1대 3이니까 최종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는 B의 에너지가
A의 에너지의 6배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충돌한 직후에 A는 질량 M자리가 V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E, 그 다음 높이가 H에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P가 있었는데 마찰 구간 지나면서 에너지가 E0만큼 손실돼요. 그게 P에서 A가 갖고 있는 에너지고, 다음 B 충돌 후에 자, 질량 3M짜리가 V로 움직여요. 3, 2. 그 다음에 높이 H에 있었으니까 플러스 3P만큼 있습니다. 근데 마찰 구간 지나면서 에너지가 E0만큼 손실돼요. 이게 Q에서의 에너지인 거죠. 자, 그런데 질량은 3배인데 높이가 2배니까 자, B에서의 에너지는 A에서의 에너지의 6배다 이렇게씩 세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위에 씩 하나 그리고 아래 씩 하나 이렇게 2개 연립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전 친절하니까 마무리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계산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 자, 3P가 4E 플러스 2제로고요. 1번식에서. 자, 그 다음에 2번식도 정리를 하면 여기 6P, 3P 있으니까 3P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3P는 5E0 마이너스 3E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뒷부분 이용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4E0가 7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E0분의 2는 2제로분의 2는 7분의 4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정답 7분의 4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가볼 텐데 여기서 A 전류 색이 안 나와 있고 방향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전류의 방향을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설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격자가 나와 있으니까 한 칸 떨어져 있고 전류 I0가 흐를 때 자기장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I0가 흐른다는 것은 나오는 방향으로 2칸 떨어져 있는데 전류가 4이니까 플러스 2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합쳐서 0 되어야 하니까 C가 마이너스 2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 건데 지금 B는 하나, 둘, 셋 3칸 떨어져 있고 전류 2니까 부호는 몰라도 3분의 2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3분의 2만큼의 자기장. 그럼 B의 부호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2개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요거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자, 일단 알고 있는 정보는 다 표현을 해놓고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A, 전류의 세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방향은 플러스겠지만 합성 자기장이 A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몰라서 빈칸으로 두고요. B도 전류 EI0니까 3칸 떨어져 있고 EI0라 3분의 2이긴 하지만 부호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B의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B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2개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럼 B0가 3분의 2가 되겠죠. B0가 3분의 2입니다. 그럼 여기가 B0가 3분의 2예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를 더하는데 3분의 1을 만들 수 있나? 여기가 플러스 3분의 1하면 얘가 0 돼야 되는데 그럴 순 없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근데 플러스 되는데 마이너스 될 수가 없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일 텐데 플러스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2개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그럼 B0가 3분의 4죠.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더해서 3분의 4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플러스 3분의 4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 2. 그럼 두 칸 떨어져 있는데 자기장 2 만들려면 전류의 세기는 4I0가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럼 맞는 상황을 다 찾았으니까 선택지 판단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A, B에만 전류가 흐를 때 첫 번째 상황이고,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맞는 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은 서로 반대죠. 니은이 틀린 말. 그 다음에 디귿, A에 의한 자기장이 2이기 때문에 전류가 4I0이다. 디귿이 맞는 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선 일단 나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적어 놓고, 그 다음 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판단하고 이제 문제의 선택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등가속도 운동 문제고요. 자, 등가속도 운동 문제도 역시나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전부 다 알고 있죠? 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자, 이 형태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 여기서 식을 살짝 바꿔서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 평균값. 자, 그리고 이것도 가속도가 동일할 때, 가속도가 일정할 때, 자, 움직인 거리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속도 제곱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용해서 비례식 계산이 가능하게끔 형태를 바꿔서 써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볼 건데, 이 문제 푸는 과정은 두 개의 단계로 구분이 돼요. 자, 첫 번째 A와 B의 운동을 비교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A와 B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라고 했어요. 근데 B는 정지해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가속도의 방향 오른쪽이고, 그럼 A는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느려지는 겁니다. 그럼 속도의 변화량을 뭐 AT라고 써도 상관없고, 뭐 델타 V라고 써도 상관없고, 알파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B의 나중 속도를, 속도의 변화량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B의 나중 속도는 알파고요. A의 나중 속도는 V0보다 알파만큼 느려졌어. V0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A와 B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3대 1이에요. 그럼 평균 속도가 3대 1이고 어차피 비례값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양끝 속도의 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평균 속도가 B의 평균 속도의 3배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고, 계산하면 알파가 2분의 1V0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알파가 2분의 1V0니까 R에서의 속력은 이 값이 2분의 1V0. 네.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평균 속도 활용하는 거. 자, 이어서 VQ도 구해야 해요. 그럼 VQ를 구하기 위해서는 A에 대해서 운동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A는 가속도가 일정한데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비교를 해보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구간을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PQ 구간에 대해서는 EA, EL은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근데 크기로만 계산할 거라서 V0의 제곱 마이너스 VQ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값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R 구간 잡아도 되고 PR 구간 잡아도 되는데 그냥 PR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E, A, 3L이죠, 3L. 3L은
V0의 제곱 마이너스 VR의 제곱인데 VR이 2분의 1 V0니까 4분의 1 V0의 제곱 되겠습니다. 여기가 4분의 3 V0의 제곱이에요.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 비교하면 되는 건데 사실 공통인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지만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쓴 거고,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안 써도 되는구나, 그냥 비례 계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어쨌든 여기가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2 V0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VQ의 제곱이 2분의 1 V0 제곱이니까 VQ는 2분의 루트 2 V0가 되는 거죠. 자, 그럼 VQ가 2분의 루트 2, VR이 2분의 1이니까 원하는 정답은 1분의 루트 2 해서 루트 2,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야, 이런 문제를 1페이지에 배치한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니고 적정한 문제인데 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나왔다는 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처음 상황에서는 B가 더 빨라요. 그러면은 이제 B가 A를 따라잡아서 P에서 충돌하겠죠. 그럼 첫 번째 충돌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A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A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B는 느려질 거예요. B는 느려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 자, Q에서 꽝 충돌할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A가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A는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B는 빨라지겠죠. 자, 이 정도 상황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문제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 인식할 수 있어야 되면은 당연히 운동량 보존식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운동량 보존식에서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운동량 보존 충돌 상황에서 작용 반작용 또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의 3배다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충격량이 3배라는 거고 A가 받은 충격량도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가 3배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운동량 보존식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자, 질량 그냥 A, B라고 표현을 할게요. 충돌하기 전, 후 비교를 해보면은 A는 속도가 V만큼 변했어요. 하지만 B는 속도가 여기 속도가 3V니까 3V만큼 변했겠죠?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1대 3이니까 질량은 3대 1이 되겠구나. 요렇게 하나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선 B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나왔지만 A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자, 꽝! 충돌한 다음에 A는 2V였던 게 속도가 알파만큼 빨라졌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속도 변화량이 3배니까 3알파만큼 빨라졌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2V 플러스 3알파로 움직이다가 B랑 두 번째 충돌하면서 속도가 알파만큼 느려졌어요. 그럼 2V 마이너스 아까 2V 플러스 3알파에서 알파만큼 느려졌으니까 2V 플러스 2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알파가 2분의 1V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알파가 2분의 1V니까 여기는 2분의 7V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A는 그러니까 충돌 직후에 속력이 2분의 7V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택지 판단 한번 해보죠. 기억,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B와 P가 충돌한 직후 A의 속력은 2분의 7V이다. 맞는 말 되는 거죠. 자, 디귿. 자, B와 P가 충돌한 직후 A와 B의 운동 방향 물어보는데
질량이 3대 1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1대 3입니다. 그러면 B는 속도가 6V였는데 A는 3알파만큼 빨라졌죠. 그럼 B는 그거의 3배, 9알파만큼 느려질 거고요. 충돌 직후의 속력. 근데 알파가 2분의 1V니까 얘는 2분의 3V,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3V 되는 거고, 그럼 A도 오른쪽, B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운동 방향이 같다. 디귿이 맞는 말, 정답 5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이중성 문제고요. 그 중에 물질파 파장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즉, 얘는 mv분의 h다. 자, 얘는 운동 에너지로 표현하면은 루트 2m, 2k분의 h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완성형의 형태도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분수 나오죠, 루트 나오죠. 이러니까 계산하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거긴 하지만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자, m, v, 람다 이렇게 일렬로 쓰고 세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자, m, 2k, 람다 제곱 세 변수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비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죠. 그럼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을 뜻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선 파장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좀 형태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질량은 B가 A의 2배다. 질량 1대2. 그럼 파장의 비율을 알기 위해선 속도의 비율을 알아야 되고 이 속도의 비율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의 밑넓이 3 곱하기 2, 6. 그 다음에 B는 2 곱하기 2 해서 4. 즉 B의 속도를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A도 여기까지는 가속도가 같아요. 6. 그리고 요만큼의 밑넓이 5 곱하기 2 해서 요 밑넓이가 10인 거죠. 그럼 속도가 16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적절할까? 20 곱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16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 마무리 하시면은 얘는 4로 약분되니까 4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4분의 5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는 이제 차례대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죠. 1번. 자, 파동의 성질 중에서 간섭을 활용한 사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파동의 성질은 4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파동의 성질, 반사, 굴절, 회절, 간섭. 그 중에서 물리1에서는 굴절과 전반사, 그리고 간섭 이렇게 나오고요. 회절은 물리2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굴절의 사례와 간섭의 사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간섭의 사례 중에서도 보강 간섭의 사례, 상쇄 간섭의 사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A, 무반사 코팅 렌즈 간섭 중에서도 상쇄 간섭 활용한 사례고 B, 광섬유는 전반사의 활용 사례. 그다음 C, 소음 제거 헤드폰 간섭 사례고요. 마찬가지로 상쇄 간섭의 활용 사례입니다. 여기선 보강인지 상쇄인지 물어보지 않고 간섭의 사례를 물어보니까 A, C만 되는 거고 정답은 4번 되는 거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보어 원자 모형이고요. 보어 원자 모형에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번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된다. 이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정도가 되겠죠.
자, 선택지 판단하는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자, A와 C를 비교하네요. 먼저 에너지는 A가 C보다 작아. 그럼 진동수는 A가 C보다 작아. 기억이 맞는 말. 니은 B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물어보네요. 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그럼 1과 9분의 1의 차이니까 9분의 8이 제로. 니은 맞아요. 디귿. 자, B와 D를 비교하네요. 자, 에너지는 B가 D보다 작아. 그럼 파장은 B가 D보다 길어. 디귿이 맞아. 해서 정답 5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번 7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1페이지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았는데 앞서서 해설했던 4번도 마찬가지지만 이 3번 문제도 조금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주어진 조건부터 해석을 해보죠. 자, 질량은 B가 5M, A가 2M입니다. C는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일단 C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도 5M, 2M, C. 자, 저울의 측정값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에서 저울의 측정값은 5mg 플러스 C 마이너스 2mg고요. 나에서 저울의 측정값은 5m에다가 2m 더해지는 거고 7m이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빼기 C인 거예요. 근데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 라고 하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9m 플러스 3c가 14m 마이너스 2c여서 c가 1m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건을 해석한 거고요. 선택지 판단해보죠. 자, 문제에서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B가 C를 누르는 힘을 알기 위해선 C만 봅시다. 자, 그럼 C에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가 있고, 그리고 저울이 C를 미는 힘, 요거 계산하면은 C가 1이니까 4가 돼요. 그럼 위로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가 C를 미는 힘 아래 방향으로 있는데, 자, 얘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3mg가 되어야 해요. 즉 3mg보다 더 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자, 기억 선택지 가에서 저울이 C를 미는 힘, 저울이 C를 미는 힘은 C가 저울을 미는 힘이고 요 힘과 같습니다. C가 M이니까 4mg 되는 거고 기억은 해당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 니은 선택지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인데, 자, 얘는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인식은 여러분이 편하게 하기 나름입니다. 나에서 A만 보면은 아래 방향으로 얼마냐면 2mg 중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C가 1이니까 여기 6mg네요. 저울이 A를 미는 힘이 6mg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A를 미는 힘 있을 텐데, 얘가 B가 A를 미는 힘은 4mg가 되어야 하고, 얘가 4mg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니은도 해당이 되네요. 3mg보다 큰 거죠. 이어서 디귿,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인데,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 하나의 실은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 그럼 실이 C를 당기는 힘과 같고요. 자, C, 질량이 M입니다. C에는 아래 방향 중력 mg 있고 위로 장력 있는데 이 장력도 mg가 되어야 해요. 예, mg 되어야 하니까 디귿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 3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아이고, 판서 내용이 좀 많네. 자, 이어서 5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4번은 앞서서 해설을 했고요. 자,
충격량 문제네요. 네, 충격량에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충격량 계산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 상태가 변해.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네. 자, 그리고 운동량 벡터 물리량이니까 방향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질량 4m짜리가 속도 5V만큼 받았으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은 20MV. 자,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량은 3M짜리가 속도 5V만큼 변했으니까 15MV 되겠습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을 뜻하고요.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자,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A가 받은 충격량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죠. 20MV가 되어야 해요. 니은. 자, 면적은 충격량을 뜻하는데 그 충격량은 A가 B의 3분의 4배. 니은은 맞는 말 되겠죠. 자, 이어서 디귿. 평균 힘의 크기 물어보는데 요거 F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걸린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A는 T0에서 5T0까지 4T0 동안 20MV만큼, B는 T0에서 3T0까지 2T0 동안 15MV만큼인 거고, 그러면 B가 더 크다. 그러면 디귿이 틀려. 정답 니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6번 문제도 좀 설명할 게 있는 문제예요. 네, 재밌는 문제고. 자, 이제는 좀 익숙한 문제인데 여기서 판단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의도한 거랑 의도하지 않았는데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기관 문제 나왔을 때는 각 과정에서 Q, W, 델타 U의 부호와 크기를 파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자, 1순환을 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열 효율은 흡수 열분의 1순환 과정에서 한 1. 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먼저 나와 있는 거부터 활용할 건데 부호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1은 부피와 관련이 있죠. 자, 2번 과정 부피가 증가해요. 4번 과정 부피가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열량이라고 나왔는데, 자, 기본적으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대부분 온도가 증가하면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 1번 과정 온도가 증가하고요. 2번 과정 온도 증가합니다. 여기 그냥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안 나와 있는 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자, Q는 W 플러스 델타 U니까 두 개 더한 게 여기 4여서 플러스 4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 더한 게 여기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찾아줘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열 효율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등압 과정에서의 비율 관계입니다. 등압 과정에서의 비율 관계. 자, 첫 번째 방법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일 거고, 이거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열 효율은 흡수 열분의 한 1이고, 자, 문제에서 열 효율이 6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1순환 과정에서 한 일, 820 1을 하고 420 1을 받았으니까 1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420입니다.
그럼 흡수한 열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24 이제로가 되어야 하고, 그럼 여기 4 이제로 흡수했으니까 흡수하는 과정, 남은 과정에서 20 이제로만큼 흡수를 해줘야 해요. 네.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0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12 될 거고요. 1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 16이니까 마이너스 6 돼야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해서 동그라미 니은이니까 마이너스 10 이제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문제에서 의도한 바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판단 전부 다 할 수 있고,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 맞아,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 맞아 해서 정답은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더 제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이런 거죠. 자, 등합 과정에서 비율 관계가 성립한다는데 여기서도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 Q는 QW 델타 U, 요 비율이 5대 1의 3인데 이거는 대부분은 만족하지만 여태까지 평가원에선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비율을 만족해서 출제를 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에서는 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른 거, 꼭 나오는 거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선 2번 과정도 등합 과정이고 4번 과정도 등합 과정이죠. 자, 2번 과정과 4번 과정에서 Q, W, 델타 U의 비율이 동일해야 됩니다. 요거는 만족해야 돼요. 5대 1의 3은 아니더라도 비율이 동일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2대 4가 여기가 2대 1이면, 그러니까 2번 과정과 4번 과정에서 W 크기가 2대 1이면 내부 에너지도 2대 1이어야 돼요. Q도 2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2번과 4번이 2대 1이면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이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안 나와 있다 했을 때 여기 지금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인데 두 개 더해서 플러스 6 만들어야 되는데 2대 1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좀 기가 막히죠? 네, 이런 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아무튼 뭔가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법한 내용이겠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강조를 좀 했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받아들이고 저를 또 칭찬해 주시는데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제가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해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 해석 문제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전화의 종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그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같냐 다르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설정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B와 C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B를 플러스라고 설정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B와 C 사이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C가 마이너스. 이어서 지금 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도 나와 있으니까 정보는 숙지해 둡시다. 자, 그래프를 해석해야 하는데, 자, B의 바로 오른편에서 오른쪽 방향 힘이 엄청 커요. B의 바로 오른쪽에서 오른쪽 방향 힘이 엄청 큽니다. 자, 그렇다면 P가 플러스구나. 뭐 요점을 봐도 돼요. B의 바로 왼쪽에서 마이너스 X방향 힘이 엄청 크다라는 걸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요점을 봅시다. 요점을 보면 P가 ED에 있을 때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에요. 그럼 B로부터 받는 전기력, 그 다음에 C로부터 받는 전기력. 근데 거리가 더 먼데 전하량도 작으니까 전기력이 더 작아요. 전기력의 합이 0이려면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이어야 하고, 그럼 A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A와 P 사이에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틀려. 자, 그 다음에 니은 4D와 5D 사이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자, 4D와 5D 사이에 어떤 점에서 A로부터 받는 전기력, B로부터 받는 전기력, C로부터 받는 전기력 전부 다 오른쪽이에요. 합쳐서 0 될 수 없죠? 니은도 틀려. 이어서 디귿 3D에 있을 D에 있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물어보고 있네요. 사실 그래프를 활용해도 돼요. 자, 그래프 여기서 연장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부호가 플러스, 즉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디귿이 맞는 말 되는 거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은 4D에서 5D까지 구간은 안 나와 있지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건 A와 B가 서로 같은 종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B와 C가 서로 다른 종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역학 문제고요. 한 3년 전에 여러 번 봤던 문제인데 최근에 잘 안 나오는 형태였다가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요. 자, 문제에 주어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을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줄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가속도의 크기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는 MA 운동방정식 작성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얘는 정지에 있다가 빨라지고 다시 정지하죠. 근데 움직인 거리가 2대 3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나올 땐 이런 거 그냥 바로 보자마자 딱 가속도의 크기가 3대 2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은 연습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래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거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2대 3. 그럼 걸린 시간이 2대 3.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같은데 걸린 시간이 2대 3이니까 가속도는 3대 2.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공식으로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선 나와 있는 조건 보니까 EAS 공식 쓰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V였다가 0이었다 V 되고 V였다가 0 되는 거니까 여기 크기로만 했을 때에는 크기는 서로 같은 거예요. 줄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근데 움직인 거리가 2대 3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3의 2, 2A가 되겠다. 물론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걸 하나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F는 MA 써야 되는데 이제 가속도를 다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바로 써줄 수 있으면 되는데, 자, C의 질량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X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학계로 인식을 했을 때 가에서의 가속도는 전체 질량 X 플러스 3분의 작용하는 힘 X 마이너스 1 이것에 3분의 2배가 나에서의 가속도 전체 질량 3m 작용하는 힘 1mg mg도 굳이 안 쓴 겁니다. 공통의 인수는 굳이 안 쓴 거고요. 비교만 하면 돼요. 계산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럼 계산하면 2x-2가 x 플러스 3. 그럼 따라서 x가 5. 네, 정답 몇 번이야? 4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좋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8번까지 했고 이어서 9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9번은
주어진 이렇게 상황, 자료의 형태에 비해 물음이 좀 단순해서, 그러니까 선택지 판단이 단순해서 살짝은 허무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 길이는 수축된다. 그리고 운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운동 방향의 수직에 대해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 팽창이 된다라는 건 시간이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다.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A가 측정한 PQ 길이 고유 길이. A가 측정한 PR 길이도 고유 길이에요. 자, 그런데 B가 측정한 PQ 길이는 운동 방향과 나란하니까 길이 수축이고요. 근데 C가 측정한 PQ 길이는 C의 입장에서 운동 방향에 대해 수직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유 길이고 그래서 L0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B의 입장에서 PR 길이는 운동 방향에 대해 수직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고유 길이 그대로 될 거고요. 고유 길이 L0였으니까 마찬가지로 L0로 측정됩니다. 자, 그리고 C의 입장에서 PR 길이는 운동 방향과 나란하니까 수축이긴 한데 여기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LC가 LB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더 수축입니다. 그럼 더 수축된다는 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굳이 더 표현을 해본다면은 속력은 C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분석을 하고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L0이다. 니은. 자, 시간이 지연될수록, 그러니까 팽창될수록 더 느리게 가요. 그럼 B가 속력이 느리니까 덜 팽창될 거고 덜 느리게 가니까 B의 시간이 빠르게 간다가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움직이는 좌표,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더 크게 측정이 됩니다. 해서 C의 관성계에서 물체의 질량은 M0보다 크다가 되어야 해요. 답, 니은이 돼요.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크게 측정이 된다. 자, 10번. 그래, 이 10번 같은 문제가 1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1페이지에 뭐 3번, 4번 같은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1페이지에서 좀 당황했을 법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A 양성자의 개수 1, 그리고 B 질량수가 4. 다시. 문제에서 A 양성자의 수 1, B 질량수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 맞추기 해야 되니까 여기가 2. 그 다음에 숫자 맞추기 해야 되니까 2구나. 그럼 여기가 2, 3, 2, 3이니까 또 숫자 맞추기 하려면 여기가 2, 4구나. 이렇게 파악 가능하고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억, B의 양성자 개수 2, 맞는 말. 니은 C 질량수 4. 이거 얘기하는 거고 맞는 말. 디귿 질량 결소는 방출된 에너지에 비례하죠. 방출된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아. 그럼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아. 디귿 맞는 말. 끝. 되겠습니다. 자, 11번. 11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전기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서의 표현이 조금 어색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런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전기 회로에 대한 이해를 살짝 해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있을 때 6V고 여기가 1옴,
여기가 2옴이라고 하면은 전류가 얼마가 흐를 거냐면은 전체 저항이 3옴이어서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암페어의 전류가 나와서 1옴에도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2옴에도 2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2암페어의 전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V,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IR 해서 4V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V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없으니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0V고, 그럼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전원장치 전압 그대로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B에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흘러요. 그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저항이 된다.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0.2V0라면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0.8V0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B에 연결했을 때 다이오드의 순방향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럼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B에 연결했을 때가 순방향이야 이것만 알면 선택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 자체는 뭐 낮진 않지만, 그러니까 높은 편이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조금 뭐 어색함, 뭐 아니면 의아함 이런 걸 좀 느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했고요.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X P형 반도체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디귿, B에 연결하면 순방향이니까 접합면으로 다가간다가 되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나서 이어서 또 바로 가볼 건데, 네, 칠판이 점점 지저분해질수록 해설 강의가 이렇게 막바지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럼 마지막까지 좀 잘 해봅시다. 자, 12번 문제 볼 건데, 문제에서 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장력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강상반인데, 여기서는 일단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은, 어쨌든 두 군데에서는 강자성체가 있어요. 그러면 강자성체가 있으면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있으면 인력 작용하고, 강자성체와 반자성체가 있으면 척력 작용합니다. 그리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가 있으면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쨌든 한 번은 인력, 한 번은 척력, 한 번은 자기력 없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선 장력이,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지 장력이 더 큽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은 C의 중력은 중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력의 크기가 라에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 순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력은 라에서가 인력 작용하는 거고, 나에서가 척력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기력이 작용하려면 강자성체가 있어야 되니까 나와 라에서 공통으로 있는 A가 강자성체구나. 인력 작용하니까 상자성체구나. B는 반자성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A, 강자성체 맞는 말. 니은, 가에서 A와 B 같은 방향 좌화 틀린 말. 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 하지만 반자성체는 외부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 되는 거죠. 니은,
가에서 A와 B 같은 방향 잡아 틀리고요. 디귿. 라에서 A와 C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디귿이 틀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자, 전자기도 문제가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이번 6월 평가원 전부 다 조금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 7월 교육청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형태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자, 바로 가보죠. 문제에서 유도전류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P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X가 증가하거나 또는 나오는 게 감소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영역 2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3D를 지날 때와 6D를 지날 때 둘 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라는 건데 X가 증가하거나 나오는 게 감소해야 돼요. 여기가 X가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 나오는 게 감소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역 1은 나오는 방향이고 B0보다 더 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영역 3에서도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B0보다 커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진입하면서 X가 증가하거나 점이 감소해야 합니다. 점 감소하는 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라면 나오는 게 증가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 주어진 조건 만족할 수가 없고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선택지 판단, 기억. 맞는 말. 니은. 맞는 말. 서로 반대이다. 그 다음 디귿. 선택지 판단할 때 자, B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XB0라고 하고 X가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3D를 지날 때는 X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 X가 감소하고 나오는 게 1B0만큼 증가하니까 3D를 지날 때가 유도전류의 크기가 X-1 그 다음에 X는 6D를 지날 때는 X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기만 비교하는 건데 X가 어쨌든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해서 3D를 지날 때가 6D를 지날 때보다 작다가 되어야 하고요. 해서 디귿이 틀린 말 정답 3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14번. 자, 14번 문제에서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자, V는 F람다. 여기서 이 V는 오로지 매질에 의해 결정돼요. 그럼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 진동수 혹은 주기는 오로지 파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파원에서 한번 만들어진 파동은 진행하면서 반사, 골절, 회절, 간섭 하더라도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 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파장부터 A에서는 파장이 4 B에서는 파장이 8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속력 A에서는 4 자, 그러면 진동수는 A에서가 1 V는 F람다니까 근데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1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B에서의 속력은 8입니다. 진동수 변하지 않으니까 속력은 파장에 비례한 거죠. 네.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진동수는 A가 B의 2배. 틀려. 그냥 틀려요. 진동수는 일정해야 합니다. 니은, B에서의 속력 8. 맞아. 디귿, 0.5초일 때 12m에서의 변위를 물어보는데 자,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얘는 일단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진동수가 1이에요. 그러면 주기도 1이죠. 1초 동안 한 번 진동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내려가는데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럼 0.5초 동안은 0.5초 동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내려가는 게 1초. 그럼 0.5초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까지. 그래서 다시 매질의 변이가 0 되는 거고 디귿이 맞아. 정답 4번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오케이. 좋아요. 네. 네, 바로 가보죠. 자, 일단 스넬의 법칙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얘는 굴절율이 큰 매질 쪽으로 꺾인다. 그럼 두 번째, 굴절율만 배소관계가 반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사 조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한 번 더 언급하면은 굴절율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 역진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예요. 그럼 매질 1에서 세타 1으로 입사를 한 빛이 매질 2에서 세타 2로 굴절을 한다면 거꾸로 매질 2에서 세타 2로 입사를 한다면 매질 1에서 세타 1으로 굴절되겠다. 이런 얘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이 경계면에서 얘 원래 진행하려던 방향보다 B 쪽으로 꺾였어요. 자, 지금같이 어느 쪽으로 꺾였다라는 판단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학생 때 그랬었습니다. 자, 그럴 땐 그냥 각도 보시면 되고요. 굴절율은 각도와 반대입니다. 각도는 A에서가 커요. 그럼 굴절율은 A에서가 작은 거야. 자, 그 다음에 B와 C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B에서 C로 진행할 때는 세타1으로 입사하면은 임계각인데 B에서 A로 진행할 때는 세타1으로 입사를 해도 전반사를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BA 경계면과 BC 경계면을 비교했을 때 BC 경계면에서가 더 꺾인다. 그럼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 그럼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건 C가 더 작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의 대소관계만 확인하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선택지 판단, 속력은 기억 선택지 A와 B를 비교하네요. 굴절률은 A가 크다. 그럼 속력은 굴절률은 A가 작다. 그럼 속력은 A가 크다. 기억이 맞는 말.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세타를 감소시키면 전반사 하겠는가를 물어보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세타를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P에서의 굴절각이 감소하겠죠? 그랬더니 요 C의 경계면에서 입사각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하니까 당연히 전반사를 하겠죠? 디귿! 전반사 한다. 맞는 말. 정답 5번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광전효과 문제네요. 광전효과 문제를 풀 때도 딱 두 가지 일단 기본 개념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빛의 에너지와 빛의 색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빛의 세기가 광자의 개수. 빛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뜻한다는 거. 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에너지로 봤을 때 빛 에너지 빼기 금속 일함수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리고 각각의 항들은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 A는 EF0를 비추면 광전 효과가 시작되네요. B는 4F0를 비춰야 광전 효과가 시작됩니다. 선택지 판단, 기억,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 A의 문턱 진동수는 EF0, B의 문턱 진동수는 4F0예요. 광전 효과가 시작되는 진동수. 그다음 니은.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 봅시다. 광전자의 개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그러면 1에서가 더 개수가 많다는 건 세기가 더 크다라는 거고,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두 개 비교가 됩니다. 닌 틀려. 자, 그 다음에 디귿. 광전 효과의 유무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자, B에 3F0인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세기가 아무리 세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아요. 해서 디귿 틀린 말, 정답은 기억 1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월 교육청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와 P30 강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